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행을 맡은 박채연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네, 오늘부터요, 한 10번 정도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냔 말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누군가와 함께 계실 거예요. 네, 찾아가는 세미나에 지금 초대되셨습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영업의 현실, 그리고 자산 구축의 중요성, 그리고 왜 뉴스킨을 해야 되는지 강사님으로부터 그 답답한 부분들을 시원스럽게 해결받는 시간이 되실 텐데요. 여러분들 초집중하시고 딱 40분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강사님 자리하셨죠? 네, 황준표 강사님을 여러분들의 랜선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녹화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긴장이 되네요. 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긴 시간은 아니고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사실은 이 자영업, 그리고 자산, 그리고 뉴스킨이라고 하는 주제로 소통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그 돈을 버시는 분들, 쉽게 말해서 그런 분들 중에 4분의 1 이상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직장인이라든지 지금 현재 직업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 어떤 이제 이 경제적인 대책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대부분 다 자영업일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영업 현실 이렇게 하니까 와, 너무 잘 되고 있다는 얘기 하려나 보다 이런 느낌 안 드시죠? 우리가 자영업 어렵다는 얘기 나온 지 지금 하루 이틀 된 얘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뻔히 아시는 그런 얘기보다는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조금 더 정보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소통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공유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략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그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요. 상당수가 지금 이제 이거를 조금 그만두고 싶지만은 뭐 어떤 이제 그 계약 기간이라고 하든지 그리고 대부분은 또 코로나 기간 동안 받았던 대출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특히 이제 정부 지원 관련한 그런 대출들은 이 폐업과 동시에 전액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못 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대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신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 이 출구 전략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간단히 네, 제 소개도 조금 하고 이렇게 넘어가자면요. 저는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 이런 직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신 게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 같은 프로그램들 많이 보셨죠. 물론 이제 뭐 제가 그 백종원 씨 정도의 급은 당연히 아닙니다만은 어떤 직업인지 보셨을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뭔가 어렵거나 힘들 때 이런 멘토 같이 오셔가지고 점검해 주시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것들 있죠. 제가 그런 일들을 직업으로 좀 해왔었는데요. 사실 이제 개별 이렇게 작은 창업보다는 기업에서 하는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을 제가 컨설팅을 하고 시스템을 짜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 제가 이제 이 공개적이고 녹화가 되는 강의라서 밝힐 수는 없지만은 제가 아마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조금 유명한 기업에서 이 뷰티하고 다이어트를 결합한 여성 소액 창업 모델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가서 이제 컨설팅도 하고 초기 점주들을 교육시켰을 때 계약서인데요. 주로 그런 일들을 해요. 트렌드 분석해 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이 내가 아무리 역량이 있고요,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어떤 제품을 출시할 때 사실은 특히 이제 뭐 뷰티나 다이어트는 제품의 효과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요, 이게 트렌드에 맞는지, 마케팅을 했을 때 괜찮겠는지 이런 요소를 우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샵들을 이렇게 오픈하고 나면요. 중요한 거는 잘 되는 샵은 왜 잘 되는지, 그리고 잘 안 되는 샵들은 왜 잘 안 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내부에서는. 그래서 저희 같이 외부 컨설팅에서 이렇게 가서 잘 되는 곳은 왜 잘 되는지, 아닌 곳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본사를 거쳐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관리 프로그램 이런 거 진단해 드리고 신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줘요. 사실은 이 다이어트 회사에서 신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 같은 거예요. 왜냐고 하면 사실 지금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요. 그렇게 큰 효과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트렌드에 맞게 돌려주지 않으면은 그 회사가 이렇게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Q&A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사실은 고객들이 어떤 업을 하든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하거나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자, 그런데 그때 내가 고객이 이런 컴플레인이나 질문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대답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원장님의 눈빛, 그리고 얼마나 이 대답이 잘 나오는지, 뭔가 내가 이렇게 주저하거나 뭔가 변명하듯이 얘기를 하면은 아무리 내 말의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신뢰를 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랜차이즈에서는 미리 이제 이런 Q&A들을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런 기업의 노력들이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고 하면요. 원래 잘하시는 원장님들은요. 자기가 잘하는 거를 바탕으로 저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잘 못하시는 원장님들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려도 공부를 안 하시더라고요. 뭐 어디 가나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이제 저는 이런 일들을 조금 해왔었고요. 자, 처음부터 본론으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타이트한 강의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쉽지 않겠다. 지금 현재 쉽지 않거나 또는 지금은 괜찮지만은 미래가 조금 불투명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실 거는 대응 가능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같이 한번 현실을 조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불리는 짜장면. 하지만 요즘 짜장면마저 배신했다는 한탄이 나옵니다. 런치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신조어 런치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사실 고민이 많죠. 밥 한 끼 먹으려면 10,000원 이상 요새 무조건 나가니까 좀 도시락 싸와야 되나 싶기도 하고. 나오면 10,000원 이상이니까 거의 뭐 체감상으로는 30-40% 정도 늘어난 것 같긴 해요. 결국 짜장면 값도 1,000원 이상 올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1,000원씩 올렸어요. 안 올리고 싶었는데 밀가루 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사실 저는 재료비를 지금도 너무 그러니까 항상 거기 뭐 수시로 올린다는 말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봐. 그러니까 재료비가 얼마인지 얼마 나가는지 이런 걸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3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외식 물가 상승률. 그중에서도 짜장면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짜장면에 들어가는 식자재가 안 오른 것 없이 모두 올랐다고 합니다. 체감상 40%가 올랐다는 재료비. 식당에서는 한숨이 깊어갑니다. 27,000원짜리 식용유가요. 지금 한 8만 원 동안 합니다. 이렇게 많이 확 뛰어온다는 건 이게 말도 안 돼.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게. 이게 고스란히 어느 중국집은 다 이게 부채로 깔리고 가고요. 부채로. 짜장면 한 그릇 6,500원 시대. 무엇이 짜장면 값을 올린 것일까요? 매주 물가 동향을 조사하는 한 연구원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밀가루 같은 경우는 1kg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데 1,290원에서 1,880원으로 현재 그렇게 해서 저희 조사 품목 대상으로 45.7% 오른 가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밀가루를 쓰는 이 요식업이요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소비자가 기준으로 45%가 올랐어요. 그리고 실제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원료를 수급하는 거는요, 이 소비자 물가하고 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까 식용유 값이 27,000원에서 8만 원으로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컨설팅을 할 때 반드시 요구하는 게 뭐냐고 하면 원가 계산 잘 하시고 마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 잘 하시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장사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요즘 뭐라고 하시냐면 생각하기 싫다고 얘기하세요. 이거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출구 전략 대응 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는데 이 고물가가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왜냐고 하면 이 장사를 20년, 30년 하셨던 분들도 최근처럼 있잖아요. 물가가 오르고 또 한순환 다 반복해서 또 오르고 이런 것들을 못 겪어보셨어요. 이 단기간에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있잖아요. 몇십 %씩 오르는 것은 원래 예상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응 가능합니까? 우리가 가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어요? 지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미국 정부도 있잖아요. 지금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도 수많은 비판들을 감내하고서도 지금 은행이 순식간에 도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죠. 왜냐고 하면 그거 말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이 대응이 가능합니까? 이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 대응 불가능한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저 은행의 막대한 호황 최대 실적이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빌려서 돈을 잘 벌고 낸 이자가 아니라 이 자영업자들의 피 같은 그런 돈들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거대 시스템에서 가지고 가는 저런 부분들을 대응 가능한가요? 사실은 대응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치라든지 사회활동으로 풀어보려고 하지만요. 사실은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고스란히 감내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은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성실하시고요. 또 아이디어도 좋으시고요. 실행력도 좋으시고요. 책임감도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무기력하게 앉아서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요. 자영업 직장에서 이렇게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은 자영업을 생각하시죠. 자영업에 대한 환상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자영업을 막상 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자영업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왜냐고 하면 다시 직장으로 갈 수 있는 것도 막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는 거죠. 다른 자영업으로 간다고 이게 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전부 다 뭐 했습니까? 다 최대한 돈 끌어서 자산 앞으로 연끌했죠. 다 부동산, 주식, 코인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역시 대응 불가능한 영역으로 간 거예요. 지금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를 때도요. 뭐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질 때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코인이 오를 때나 내릴 때나 여전히 우리는 주식을 사든 코인을 사든 부동산을 사든 사고 나서는요. 오르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사람들이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처음부터 대응이 불가능한 영역에 내 시간, 내 노력, 내 재능, 심지어는 나의 생명과 같은 그런 재산을 넣어놓고 보니까 대응 불가능한 영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밤새 고민을 하면서 밤을 지새우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처음부터요, 대응 가능한 영역에 들어가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즘에 가장 핫한 핫플레이스도 요즘에는 굉장히 시시각각 바뀌어요. 요즘 서울에서 이제 새롭게 떠오른 데가 그 힙당동이라고 해서 신당동 예전에는 이제 떡볶이 먹으러 간다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힙한 가게들이 들어서죠. 그전에는 이제 성수동 같은 곳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굉장히 이제 이 트렌디한 가게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2023 트렌드 코리아에서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오면요. 이 자영업 가게에 새롭고 참신하고 즐거움을 줘야 된다. 좋은 경험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요. 일반 자영업자들이 저런 것들을 하기가 쉽나요? 트렌드를 잘 읽어서 정말 사람들이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을 만한 가게를 만드는 것 자체도 쉽지 않지만요.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서도 굉장히 힙한 가게다.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참신하고 너무 즐겁고 이런 좋은 경험들을요. 하이엔드급 브랜드에다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고가 브랜드에다가요. 근데 요즘에는요. 동네 커피숍에 와서도 저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냥 식상하게 뭐 커피밖에 없어? 그러면 사실상 이제 거기 가면 밋밋하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거기 갈 이유들을 별로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자영업이 설사히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센스가 있으시고 현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50대, 60대, 70대가 되었을 때도 나는 굉장히 힙한 가게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요. 저처럼 창업을 지도한 사람들도 절대 자신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인력으로 너무 대응 불가능하게 자영업의 난이도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요즘이거든요. 자, 출구 전략 두 번째는 자산을 구축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 이제 자산 구축하려고 자산 앞으로 많이들 가셨잖아요. 연끌 하셔가지고 뭐 코인도 사시고 주식도 사시고 부동산도 사셨는데 문제는 아까 1번 대응 가능하지 않은 영역에 들어가셔 놓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수를 쓸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많이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정말 좋은 대안 하나를 알려드리자고 하면요. 자, 코로나 때 많이들 사실은요, 자산 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어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로 돈 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테슬라의 이 오너, 창업자였죠. 그분이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여러 군데 투자도 하시고 했지만은 사실 세계 1위 부자가 되기까지는 본인 비즈니스를 하시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셨냐면 전기 자동차업인데 플랫폼으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셨죠. 영업사원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체험장, 전시장만 있고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하는 이런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세계 1위 회사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부를 구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휴대폰에 많이 앱들 까셔가지고 이렇게 플랫폼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시죠. 뭐 쿠팡부터 해가지고 뭐 배민부터 해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뭐 구글, 애플 이런 회사들의 주식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요. 그런 회사들을 내가 차리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그런 플랫폼을 내가 직접 만드는 건요. 그런데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영업의 출구 전략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뉴스킨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고 하면요.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대부분의 플랫폼들은요. 여러분들을 플랫폼 노동자로 만듭니다. 이 플랫폼에서 일을 하시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버 드라이버가 됐든 쿠팡 파트너스가 됐든 쿠팡 파트너스 혹시 해보신 분 있으세요? 진짜 이렇게 거북목 되고 손에 터널 증후군 걸릴 때까지 이렇게 블로그를 하시면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한 300만 원 가까이도 버시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정말 하루 종일 올인해서 하시면은 그렇게 해서 제품이 팔려 나가면 일회성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입이 지급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쿠팡에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뉴스킨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구축하는 회원을 여러분들의 자산으로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서 돈을 모아서 시드머니를 모아서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하셔서 뭐 월세 소득이나 배당금을 버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초대하신 분들을 통해서 보상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손쉽게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런 자산이 구축 가능하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 플랫폼에서는 여러분들이 플랫폼에서 노동해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요. 회원을 구축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면요. 상속까지 가능할 정도예요.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내 거를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축하신 회원들이 상속이 가능할 정도로 이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의 플랫폼에 소유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구축이 가능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세계 1위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명품 회사 루이비통, 모에 테네시를 이렇게 운영하는 베르나르 아르노라고 하는 명품 회사의 회장님입니다. 자, 되게 재밌는 거는요. 이 명품 회사의 회장님이 어떻게 세계 1위의 부자가 됐을까요? 자, 여러분들 혹시 있잖아요. 여성분들 친구 결혼식 갈 때 왠지 명품백을 들고 가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아보셨습니까? 그리고 명품 한 개쯤은 무조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 받아보셨습니까? 자,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할 때 사실 어떤 아이템이 좋냐고 하면요. 사람들이 이거는 조금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그런 아이템들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템 중에요.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올해 경제 전망이 굉장히 어두운 거 아시죠? 그런데 유일하게 전망이 굉장히 밝고요. 수많은 지자체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공공부문에서도요. 혹시 웰니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웰니스 관광을 유치하려고 지자체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웰니스라고 하면 뭐냐고 하면 예전에는 웰빙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해피니스, 행복과 피트니스, 운동 이런 것들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자, 트렌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보여주시는 자료인데요. 왼쪽 현재의 환갑과 오른쪽 1970, 80년대의 환갑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요, 많은 부양 가족들이 있고요. 왼쪽에는 부양해줄 사람이 없어서 내 스스로 내 건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년 전만 해도요. 나 맨날 술 먹어. 나 자기 관리 같은 거 안 해. 이런 것들이 쿨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요. 센터에 가서 운동을 안 해도 오운환
오늘 나 운동했어요라고 하는 이미지 메이킹은 하고 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요, 노후를 위해서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도 지금 그리고 또 건강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 나의 건강 그리고 힐링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추구하는 그런 분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런 웰니스 회사를 차려서 잘 되기가 쉽지가 않겠죠. 역시 자영업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사실 이제 이 웰니스라고 하는 분야에서 뷰티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냥 화장품을 써서는 쉽게 좋아지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형외과 피부과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형외과 피부과에서도 뭐 부작용이라고 하든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든지 회복 기간이 든다든지 이런 한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요, 화장품만 가지고는 좀 아쉽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도움을 힘입어서 가정에서 우리가 성형외과 피부과나 고가의 에스테틱을 갔을 때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저런 뷰티 디바이스를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전 세계에 수많은 회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요, 드라마나 만화를 만들어도 이렇게 얘기하면 현실성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수많은 회사들이 정말 이 뜨거운 이 분야에 뛰어들었는데 한 회사가요, 그것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요, 전 세계 1위를 5년 연속 유지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렇게 이것들을 개발해서 이미 1위를 하고 있는 회사가 여러분들하고 대등하게 여러분들의 소유권을 인정해 줄 테니까는 파트너십을 맺고 일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그리고 웰니스의 한 분야인 이제 피트니스, 다이어트 이쪽 분야인데요. 저희가 스포츠 뉴트리션에 굉장한 강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미 이 대한민국의 다이어트 시장 얼마나 큽니까? 웰빙 시장 정말 크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서 내가 1위 한번 해보겠다. 투자금이 얼마나 들 것이며 기간은 얼마나 들까요? 그런데 이미 1위를 하고 있는 회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제품을 유통하지 않고 전적인 유통권을 소유권까지 다 넘겨줄 테니까는 대등하게 파트너십을 맺고 한번 일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회사가요, 이 불경기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줄 세워서 온라인상에서 있잖아요, 300억이 넘는 제품을 순식간에 팔아치웠어요. 최근에 신제품이 나왔을 때 많은 회사들에서 주목하고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처럼 저는 이제 경제 경영 문과 출신인데요. 문과 출신에서는 사실은 금융권에 가는 거가 가장 좋게 봅니다. 돈을 많이 주니까요. 그리고 금융계에 진출한 사람들 중에 가장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월가에 진출을 해서 투자은행이라고 하든지 헤지펀드라고 하든지 컨설팅 같은 곳에 진출을 하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뉴욕 증권거래소가 세계 경제 금융의 핵심 심장부죠. 사실은 이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인데 거기서 나오는 힘도 사실은 이 경제 금융에서 나오는 힘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잠깐 이 영상을 보시면요. 자, 지금 미국 경제금융의 핵심 심장부인 뉴욕 증권거래소 메인홀 앞에 있는 세 개의 성조기가 이것의 상징인데요. 그 성조기 세 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뉴스킨의 깃발을 꽂아줬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저거를 말로 들었다고 하면은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고 하면 제가 이 회사를 원래 잘 몰랐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지금 전체 전광판에 뉴스킨의 마크가 다 떠 있죠. 이 회사가 에이지락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안티에이징, 웰에이징, 항노화 사업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 돈 있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실은요, 모두 다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돈이 있고 돈을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실 예전에 생각해보면요, 진시황이 돈도 권력도 명예도 부도 다 가졌을 때 원했던 것은 오래 사는 거였죠. 지금의 사람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건강하게 80, 90이 되어도 레저도 즐기고 문화도 즐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일도 하면서 굉장히 건강하게 사는 그런 이 안티에이징 업계에 최선두에 서서 그 에이지락이라는 브랜드가 10주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런 행사를 해줬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증시에서는 현재만 보는 게 아니죠. 미래 가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이 회사의 가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회사가 여러분들에게 동등하게
파트너십을 맺자고 먼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출구 전략 세 번째는요. 성장, 멘토, 팀워크가 필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응이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나 혼자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 필요하냐고 하면 저렇게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서 수조 원대의 자산을 가지고 엄청난 전략가들이 이끌어가는 회사가 팀워크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와 똑같은 입장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해서 잘 하시는 분들이 나의 멘토가 되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요식업, 자영업을 하는데 제 아무리 경기가 나쁘고요, 고물가고 뭐 아무리 다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백종원 씨 같은 분이요. 나를 성공시켜 주겠다고 딱 마음먹고 나한테 올인한다고 하면 그거 성공 못할 리 없다고 봐요, 저는. 그 정도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역량이 있고 능력도 있고 경험치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마음먹으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업에서는요. 이미 이 업을 통해서 검증된 분들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멘토가 되어 주실 뿐 아니라 같은 시스템을 공유하고 그것들 함께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이 팀워크가 필수인데요. 우리가 요즘에는 이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게 인맥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이권다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듯이 우리가 정보도 공유하고요. 서로 돕고요. 그리고 사람은 함께 있을 때 재밌고 함께 있을 때 힘이 나고요. 함께 있을 때 대처가 잘 되는 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또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한 가지만 보여드리자고 하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디지털에 적응하셔야 되고 디지털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디지털 말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요. 이 직관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직관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스마트폰처럼 요렇게 누르면 될 것 같은 거를 요렇게 누르면 실제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가 너무 커지기 전에 아주 기초 단계일 때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좋은데요. 이 회사에서 무려 8천억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이 제품을 잘 쓸 수 있도록 돕고요. 또 여러분들 사실은 이런 비즈니스 하시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에게 이 어플리케이션이 비서처럼 미션을 드릴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의 과제를 드려요. 연락하기 이분에게 연락해 보세요라고 띄워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은 경험치가 쌓이고 성과로 이어지는 이런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디지털은 직관적이라서 여러분들이 시도만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도 다 잘 알려드릴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있으면, 이 팀 안에 있으면요. 이렇게 사회가 아무리 빨리 발전해도 수조 원대의 자산을 가지고 특히 디지털에 특화가 되었고 또 이것을 직접 활용한 멘토도 있고 팀도 있고 이 안에 여러분들이 있기만 해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장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요.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자영업을 하시면 사실은 성장보다요. 어떻게 하지? 고민만 하시고 시대에 뒤떨어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좋아하는 한 영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야 할 때 가지 않으면 말이다. 가려 할 때는 갈 수가 없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요. 자영업 현실이 어렵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버티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스스로 변화하지 않고 변화를 당하게 된다면 그것도 내가 대응 가능한 어떤 재산이라고 하든지 나의 에너지, 나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경쟁력이 떨어졌을 때 이런 일을 강제로 당하게 된다고 하면 대처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업에서 잘 하고 계시고 또 버틸만 할 때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런 것들을 알아보신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강의는 이것까지 하고요. 질문을 조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사님. 야, 듣는 내내요. 제가 이제 한 서너 가지를 짚어 주셨는데 대응 가능한 영역에 들어가라. 그리고 자산을 구축해라. 그리고 성장과 멘토, 팀워크가 필수다. 또 디지털에 잘 적응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듣는 내내 또 다른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거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뉴스킨이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다단계라는 인식이 있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요, 이 다단계라고 하는 인식은 조금 극복의 대상보다는 활용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구라도 있잖아요. 오늘 밥 사준다라고 할 때
한우 사줄게, 한우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 싫어할 분들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산지에서 한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한우를 많이 가서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한우 가격이 우리가 먹는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죠. 왜 그렇죠? 한우의 유통 단계가 보통 통상 6단계에서 8단계 정도 되거든요. 문제는요, 여러분들은요, 소비를 다단계로 하고 계세요. 소비를 다단계로 하시니까 굉장히 불리하게 소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벌 때는요, 단단계로 버시거든요. 레버리지를 못 일으키시는 거예요. 기껏 한다고 하는 레버리지가 은행에서 대출 내가지고 저 고물가에 이자 갚아내는 거 외에는 이건 뭔가 레버리지가 없으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다 어떻게 하세요? 레버리지를 활용하시죠. 자,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레버리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단계라고 하는 용어, 그걸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실은 저도 다단계, 뭐 이렇게 하면 사실 불편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명확하게 아셔야 될 거는요, 소비를 하실 때는요, 다이렉트로 하셔야 돼요. 단계를 줄이셔야 되고요. 돈을 벌 때는 단계를 늘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쓸 돈은 부족하시고요. 들어오는 돈도 부족하고 절대 많이 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업은요,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단계는 극복의 대상이 아닌 활용의 대상이다. 레버리지를 활용해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빠르게 또 질문해 볼게요. 당장 하고 있는 현재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자영업을 정리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네, 사실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은 오늘 정도의 세미나를 듣고 드시는 생각은 아니실 거예요. 오늘 정도의 세미나를 통해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게 있으면 나도 좀 한번 알아볼 만한 가치는 있겠네. 이런 출구 전략이 있다고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근거 자료도 조금 보여드렸고요. 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신 분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신뢰하실 만한 그런 분들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조금 알아보시다가 이거 괜찮은데 근데 막상 내가 하고 있는 업을 접기에는 두렵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비즈니스에는 또 늦기 전에 시작은 하시고 싶으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비즈니스의 가장 큰 장점 하나를 알려드리자고 하면 유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는요, 굉장히 유연합니다. 저처럼요, 이 비즈니스에 올인하고 그렇게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직업으로서의 전업으로서의 뉴스킨도 할 수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겸업해서 투잡으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 전 단계입니다. 그 전 단계는 뭐냐고 하면요,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내 미래를요, 보험처럼요. 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요, 이 회사에서 또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소개시켜 주신 분이 제안하는 이 회사에서 좀 강력한 그리고 트렌드에 맞는 전략적인 제품 하나를 체험해 보십시오. 그 제품을 체험하면서 나의 임상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직접 가서 설명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셔야 되고요. 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하시겠죠? 관심이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을 소개해 주신 분들에게 연결을 한번 시켜봐 주세요. 사실은요, 자영업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A부터 Z까지 내가 다 해야 되고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 비즈니스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고요. 저분이 너무 바쁘지 않을까? 또는 내가 너무 얌체 같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플랫폼이고요.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오픈된 만큼 공짜로 활용이 가능하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소개시켜 주신 분도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주신 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면요. 사실 많은 분도 필요 없고요. 한두 분이라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면 중요한 거는요. 제가 아까 자산을 구축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회원으로 구축해 주지 여러분이 소개해 주시는 분이 그분의 자산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굉장히 유연하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보신 다음에 내가 이거를 제대로 해보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미나 외에도 정말 제대로 된 세미나들을 들어보고 알아보시되 굉장히 유연한 비즈니스라서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 맞게 대응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업을 정리하지 않으셔도요. 뉴스킨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제품을 체험하고 임상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어서 관심 있는 분에게 연결해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함께 듣고 계신 후원자분께 꼭 다음 강의와 세미나에 초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